쿠팡 플레이 화해를 했음에도 이강인의 흔적은 여전히 삭제되어 있다. 언제까지 외면이 될 것인가? 자, 세계일보 언론사에서 올라온 기사 내용을 첫 번째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강인 선수의 사태를 계속 전달해드리면서 이것이 범국민적인, 나아가선 국가대표를 바라보고 있는 시청자들과 국민들의 바램을 무참하게 밟아버렸다.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이번 이강인 선수의 사태는 두 선수 간의 화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거의 확정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전히 여론은 들끓고 있고요. 물론 단순히 두 사람의 화해만으로도 응원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이강인 선수의 처음 사태가 터졌을 때 비하면 거의 한 5분의 1 이상 그 비판의 규모가 줄었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끊임없이 많은 분들의 댓글과 많은 분들의 의견들이 제 영상만이 아니라 수많은 유튜브 채널들과 수많은 언론 기사 내용들을 통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도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아시아 축구연맹 카타르 아시안컵 4강 요르단전을 앞두고 터진 바로 탁구 게이트. 결국 이강인 선수가 화해를 요청하여 손흥민 선수가 사과를 받아줬지만 결국 PSG 경기 중개사인 쿠팡 플레이에서는 이번 경기에서도 이강인 선수의 흔적을 지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26일 한국 시각 이 프랑스 리그 23라운드 이강인 선수의 소속팀인 파리 생제르맹 경기가 있었는데, 역시나 쿠팡 플레이에서 중계를 해줌에도 홈페이지의 메인과 생중계 화면에는 이강인 선수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선수들의 얼굴만이 나와 있으며 이강인 선발 출전에 대한 설명조차 존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손흥민과 이강인이 화해를 했음에도 이강인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 이미지가 말끔하게 해소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여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게 팩트 아니겠습니까? 이강인 선수의 사태에 대하여 그 사과와 사죄를 받아들이는 분들도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 반대로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은 끝까지 파헤쳐 징계를 해야 한다, 강력하게 주장하는 분들 상당히 많은 상태입니다. 이 쿠팡 플레이는요, 이전에도 이강인 선수의 흔적을 지운 바가 있습니다. 지난 18일 파리 생제르맹이 FC 낭트와의 경기를 생중계해 줄 때도 쿠팡 플레이는 이강인 선수에 관한 사진과 그래픽을 모두 다 지우게 됐던 거죠. 결국 어떻습니까? 아직도 쿠팡 플레이라는 기업에서는 이강인 선수의 흔적을 삭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선 이강인 더 아파야 한다. 자, 무슨 기사 타이틀이 이렇게 요상할까요? 쭉 한번 보겠습니다. 이강인 선수에게 지난 2주의 기간은 그야말로 지옥 같았을 거다. 자신에 대한 팬들의 비판이 상상을 초월했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이강인이 아시안컵 손흥민 선수와 다툼을 벌인 것이 화근이 됐기 때문이다. 손흥민 선수 역시 이강인을 용서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강인은 대면 사과를 했으며 손흥민도 용서를 구했지만 팬들의 상처는 쉽게 아물 것 같지 않다. 이강인의 행동을 하극상으로 간주하는 팬들은 여전히 많다. 우리는 용서할 수 없다. 축구계에서 퇴출하라. 병역 혜택을 박탈하라. 국가대표로 영원히 뽑지 말자. 많은 내용들이 존재한다. 이강인은 어릴 때부터 신동으로 기대감을 높였다. 뛰어난 11년 스페인 발렌시아 유소년 팀으로 가 이 꿈나무들과 함께 축구를 했고, 그곳에서 오기도 부려야 하며 기싸움도 해야 했다. 특히 이강인만이 아니라 유럽에 진출한 아시아, 아프리카 선수들이 모두 같은 상황을 겪었다. 결국 세계적인 선수 파리 생제르맹으로 가서 네이마르, 킬리안 음바페와 같은 엄청난 꿈만 같은 장면을 이강인 선수가 이뤄냈으며, 그때마다 팬들은 환호했고 이강인 선수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강인 선수의 스타일을 잘 알고 계셨을 거예요. 항상 할 말을 거침없이 다 하며, 거기에는 이강인의 거침없는 행동이 대표팀 선배들에게 좋지 않게 보인 적도 많았습니다. 쉬는 시간을 자유롭게 보내는
이 모습이 선배들 눈에는 못마땅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아시안컵 파동도 자유분방한 일련의 행동들에 대해 오랜 기간 쌓이고 쌓인 선배들의 말 못할 불만들이 단번에 터졌다고 보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사태가 벌어졌을 때 사실 국가대표 선배들 중에 그 누구도 이강인 선수를 두둔하거나 이강인 선수를 옹호해주는 선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기성용 선수 한 명만이 전 주장으로서 두 선수의 화해에 응원의 박수를 보냈을 뿐이죠. 결국 이러한 사태를 정리해보면 이강인은 상당 시간 자숙을 해야만 한다. 프로리그에서 뛰는 자세뿐만이 아니라 개인 생활 역시 극도로 조심해야만 한다. 국가대표 선발은 당분간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오는 3월 21일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예선 태국전 멤버에 뽑지 않은 것은 대표팀에게나 이강인 선수에게나 모두 바람직할 것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화해를 했기 때문에 3월 21일 날 중요한 전력으로서 이 이강인 선수가 돌아와 주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는 언론의 기사 내용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사실상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이런 얘기를 전달드린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강인 선수가 국가대표로서 복귀하는 것보단 오히려 자숙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팩트다라는 겁니다. 결국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게 마련이며 실수를 인정하고 철저하게 자성하며 성장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사람은 실수를 통하여 배우고 시련을 통해 단단해지기 때문이다. 이강인 역시 인간으로서, 선수로서, 후배로서 더욱더 성숙해진다면 한국 축구에 큰 보탬과 큰 기쁨을 줄 선수임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젠가 이강인에게도 세컨드 찬스를 주는 게 맞지 않을까. 물론 이강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진정으로 달라진다는 전제 하에 말이다. 기대만큼 실망도 큰 팬심을 되돌리는 건 오직 이강인 선수 태도에 달렸다라는 겁니다. 팩트 아니겠습니까? 이강인 선수가 여전히 트렌드 지수에서 1위를 차지합니다. 2위에는 손흥민, 3위에는 황희찬 선수입니다. 하지만 이 순위가 탐탁치가 않죠. 이 랭킹파이 차트라는 건 결국 온라인상에서 얼마나 화제가 되고 있느냐. 문제는 이강인 선수의 화제에 대해서는 사실 좋은 의미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슈들 중에 90%는 안 좋은 여론과 비판이 너무나 많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것이 참 충격적이지 않나 싶은데 그에 반면 손흥민 선수는 전혀 다른 극찬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매우 좋은 사람이다. 캡틴 손흥민, 같은 팀의 05년생의 토트넘 선수에게도 굉장히 극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바로 요 선수라고 보여집니다. 이 선수가 05년생이라고 해요. 그럼 손흥민 선수와 얼마나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자, 이 유망주로 꼽히는 손흥민 선수와 나이 차이가 나는 제이미 돈리라는 유망주는요. 손흥민 선수의 리더십을 극찬했습니다. 지난 26일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사실 주장 손흥민이 적응할 수 있게 도와줬다. 손흥민은 믿을 수 없을 정도다. unbelievable 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항상 웃고 있고 나를 정말 많이 도와준다. 그는 훈련에 도움을 주고 자신의 생각을 말해준다. 그는 나에게 매우 좋은 사람이다. 라고 극찬을 합니다. 내가 골대 앞에 있으면 그는 내가 좀 더 차분해지고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볼 터치를 가져가라고 한다. 그것은 간단한 조언이지만 나에게 엄청난 도움이 된다. 토트넘 최초의 아시아인 주장이지만 이렇게 지금 팀을 규합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모습은 캡틴 박지성 선수를 제외하고선 그 누구도 보여주지 못했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엄청난 손흥민 선수의 활약과 더불어서 사실 이번 탁구게이트에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었던 사태가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불협화음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 바로 축구협회 정몽규 협회장에 대한 고발. 이거 경찰 조사 착수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결국 시민단체에서는요, 내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경찰이 업무방해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소환하여서 고발인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줄여서 서민위에서는요, 27일 오전 10시에 서울 종로경찰서에 출석하여 고발인 조사를 받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강요와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이 정몽규 회장을 경찰청에 고발했죠. 특히 클린스만 전 국가대표 감독 역시 일방적으로 임명했다라며 협회 관계자에게 강요했다라는 업무방해 혐의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비판 여론을 손흥민, 이강인 선수의 다툼 탓으로 돌려 선수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는 명예훼손 혐의까지 클린스만 전 감독과 더불어서 고발을 했고 지금 종로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수사 사태가 결국 협회장에 대한 처벌이 내려질지 이 부분은 우리가 많이 지켜봐야 하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사태에 더불어서 지금 이강인 선수가 굉장히 폭락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 자, 요런 기사들이 오늘 네이버 기사에 엄청나게 쏟아졌다라는 겁니다. 보이십니까? 45분 만에 교체 아웃됐다. 이강인 팀 최저 평점 영향력 없었다. 진땀 무승부다. 이강인 45분 만에 교체 아웃됐다. 평점 4.96이다. 졸전이다. 자, 이런 기사가 엄청나게 쏟아졌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강인 선수 파리 생제르맹 요번 2번 연속 선발 출전을 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평점은 꼴찌. 결국 이강인 선수의 주전 선수로서의 이 경기 참여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 팀 내 평점은 꼴찌. 45분 만에 교체를 받았고 엄청난 혹평이 쏟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기사가 엄청 쏟아집니다. 흔들린 경기력, 피치에서도 실망 안긴 이강인, 조기 교체 아웃되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PSG, 파리 생제르맹의 왕자님에서 복귀 이후 혹평을 받은 이강인은 주전 입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구단 역시 이강인의 경쟁자들, 즉 새 얼굴로 낙점을 하고 있다. 이 추세라면요,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에서 주전 선수로서 밀려나서 2군, 3군으로 빠지고 이강인 선수를 대체할 새로운 경쟁자들의 얼굴이 오히려 구단에서 눈여겨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뭡니까? 아시안컵 사태의 여파인가? 이강인 선수 45분 만에 교체 아웃이 되고 말았다. 주전 입지가 흔들리는 게 아닌가? 아시안컵 참가 전까지 날아다녔던 한국 대표팀 선수들에게 대회 직후의 여파가 너무 커 보인다. 특히 이강인은 더욱더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일까요? 이 PSG 경기가 열렸는데 이날 PSG는 홈라운드 경기에서 패배할 뻔했습니다. 후반 막판까지 0대1로 끌려가다 파리 생제르맹은 후반 추가 시간 페널티킥을 겨우겨우 획득했고 결국 성공시키며 간신히 무승부를 만들었습니다. 만약 그러지 못했다면 홈구장에서 패배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홈구장에서 45분간 주전으로서 선발됐던 이강인 선수의 활약이 아주 초라했다라는 겁니다. 이날 이강인은 선발 출전을 했지만 별다른 활약을 펼치지 못한 채 후반전 시작과 함께 교체되며 경기를 마치게 되었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한 뒤 주전 자리를 꿰찼던 이강인은 탄탄대로가 펼쳐지는 듯했다. 그러나 아시안컵의 후폭풍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전략과 전술이 전무한
클린스만 감독의 선택으로 많은 경기를 소화한 이강인은 탁구 논란을 일으키며 여론의 비판에 고스란히 노출되었다. 여론의 질타가 계속되자 이강인은 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에게 찾아가 사과를 전하는 낮은 자세를 취했지만 여전히 경기에서 아시안컵 이전보단 아쉬운 경기력을 보이면서 여전히 여파에서 완벽하게 회복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결국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한 이강인 선수는요, 45분 만에 교체되며 이강인에 대한 유럽 현지 평가가 굉장히 냉혹했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풋몹에서는요, 이강인 선수에게 6.3점으로 필드 플레이어 중 가장 낮은 평점을 줬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6.7점을 주며 낮게 평가했습니다. 결국 이강인 선수가 이번 경기에 출전한 팀원들 중에 가장 꼴찌 평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이강인 선수의 이번 사태가 본인에게도 엄청나게 큰 여파를 줬다라고 설명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이강인 선수 분명히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비판 여론은 여전히 폭발적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100억 원에 달하는 이 손해 금액, 광고 금액이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맨 앞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쿠팡 플레이에서는 여전히 손절을 유지하고 있으며 치킨 광고업체 역시 손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는 한 정말 100억 원에 달할지도 모르는 엄청난 손해 금액을 이강인 선수가 오로지 감당해내야 한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국가대표로서의 복귀도 불투명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반대 여론이 폭발적이지 않습니까? 폭발적입니다. 폭발적. 만약 이강인 선수가 이번 3월 달에 있는 태국전에 복귀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청자분들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찬성하실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엄청난 비판들이 가히 폭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결국 이강인 선수 정리해보면 어떻죠? 지금 파리 생제르맹 클럽팀에서조차 굉장히 폭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대표에서도 태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이강인 선수 50억이 넘는 고액 연봉에 엄청난 짜릿함을 맛봤는데 이거 잘못하다간 클럽팀에서도 제외되고 국가대표에서도 제외되고 선수로서 이거 그 이상 올라가지 못한 채 하락세를 겪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한국에서만의 얘기가 아니라 일본, 유럽, 기타 등등 다양한 선수들과 많은 여론들은요, 전부 다 이강인 선수에 대하여 비판을 상당 부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이강인 선수가 해외에서 경기력마저도 좋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인성에 대한 많은 비판을 받은 이 선수, 그로 인해 광고 수익까지 떨어져 나가고 있는 선수를 어떤 구단에서 데려가려고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또 다른 가짜뉴스가 하나 올라왔어요. 내용이 재밌습니다. 이강인 100억대의 금전 손실을 입었다. PSG 구단 회장이 이강인을 고소했다. 긴급 명단 제외됐고 무기한 출장 정지로 초토화가 됐다. 완전 하급 가짜뉴스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영상 자체는 가짜뉴스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고소를 하지도 않았고 고소를 당하지도 않았으며 PSG 구단 회장과 아무런 개연성은 없습니다만 지금 제가 정리해놓은 내용을 보면 PSG 구단 입장에서 이강인 선수를 계속 끌고 갈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결국 이것이 이강인 선수가 구단에서 제외가 될 가능성이 높다. 구단만이 아니라 국대에서도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 이거 선수 생활 종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가 해결 방법을 항상 강조드리지만 이강인 선수에게 차라리 제대로 된 징계를 내리고 거기에 대한 걸 감당케 한다면 시간이 좀 걸릴지언정 이강인 선수가
그나마 복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지금 이강인 선수의 경기력도 하락하고 있고 복귀조차 원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 상황 속에서 선수가 경기를 뛰지 못하면 무엇으로 입증을 해내겠습니까? 저는 이 어린 선수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오히려 합당한 징계이지 않나. 그것이 협회가 그나마 협회로서 존재하는 의미도 찾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댓글 내용들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제발 한국을 나가라. 광고 때문이냐? 이강인 사과에도 여론은 여전히 싸늘하다. 자, 계속하여서 이강인 선수에 대한 많은 국민분들의 분개함이 솟구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저와 같은 유튜버들이 여기에 대한 부분을 꼬집는 것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만 이강인 선수에 대한 용서가 진정으로 이루어졌다면 사실 이런 반응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지없이 수백 개에서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고 있고요. 이강인 선수 한국에서 나가라, 군대 가라,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솟구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도 그런 얘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손흥민 선수 사태에 대하여 사과한 지 벌써 나흘, 거의 5일째 시간이 흘러갔지만 이 비난 여론은 좀처럼 사그라들지를 않고 있다. 이 SNS에는 광고 재계약 불발 등 손해가 현실화되자마자 마지못하여 늦은 사과에 나선 게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이 터져 나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100억 이상의 손해를 본 게 아니냐라는 베트남의 언론 기사 역시 많은 부분에서 굉장히 신빙성을 주고 만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결국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손해가 닥쳐오니 이제야 재빠르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척하는 게 아닌가. 또는 사과에도 보기 싫은 건 변함이 없다. 사람은 절대로 쉽게 변하지 않는다. 주장의 손가락을 탈구시키고 다음날 히히덕거리며 물병 던지기 한 것부터가 아웃이다.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또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이강인 선수가 저렇게 자신이 손해를 보는 것 같아 사과했다라는 여론과 함께 거론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사실 그 다음날 이 손흥민 선수의 손가락에 탈구되어 있는 상태에서 설령우, 정우영, 이강인, 이 세 명의 선수들은 필드에서 물병 던지기 놀이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경기 결과도 처참했는데 이런 태도 자체가 문제가 많다라는 겁니다. 결국 네티즌들은 사건이 발생하고 첫 보도가 나오기까지 이강인에게 충분한 시간이 존재했음에도 그가 손흥민에게 사과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던 점을 문제 삼고 있으며 여론이 본격적으로 악화가 되고 광고 재계약이 불발되는 등 실질적인 손해가 나타나자 결국 마지못한 뒤늦은 사과가 아니냐. 사실 이 얘기는 제 영상에도 굉장히 많은 댓글이 남길 정도로 좀 팽배했던 여론이기도 합니다. 아마 공감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그에 반면 나이 어린 선수인 이강인의 실수를 용서해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한다라는 여론도 있습니다. 살면서 잘못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나? 온 세상의 질타를 떠안게 된 것 같다, 안타깝다. 저는 이 두 가지 여론에 딱 중립적인 입장으로 한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이강인 선수가 징벌을 받게 되는 거. 징계를 받게 되는 거. 이게 가장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저 이강인 선수의 몇 줄 되지 않은 사과문 하나로 이 사태를 진정시키기에는 사실상 많은 국민분들이 국가대표를 응원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큰 실망감을 가지게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변함없이 이강인 선수가 지금 훌훌 털어버렸다라고 보여지는 이유는 벌써 2번 연속 선발 대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PSG, 파리 생제르맹에서 다음 경기의 명단을 공개했는데 역시 이강인 선수가 저번 경기에 이어 2경기 연속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아시다시피 연봉이 어마무시한 선수입니다. 수십억에 달해요. 일반인이라면 절대 만질 수 없는 금액이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엄청난 금액을 벌어들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온 국민적 응원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월급쟁이인 국민들의 응원과 사랑으로 수십억에 달하는 연봉을 받고 있는 이강인 선수가 괘씸할 수밖에 없다. 일반 직장인들은 정말 연봉이 아무리 높아봐야 이 5천만 원을 넘기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 이강인 선수는 한 달에 벌어들이는 돈이 수억 단위잖아요. 수억.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형이기 때문에 차후에 이강인 선수가 받아나갈 연봉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그러니 국민분들이 굉장히 분개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파리 생제르맹에서도 2경기 연속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되면서 이강인 선수의 복귀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선 영상들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당장 다음 달에 있을 국가대표 태국전 경기에도 이강인 선수가 소집될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런 말씀도 제가 드렸습니다. 여기에 정말 많은 분들이 용납할 수 없다. 축구협회는 더 이상 무엇을 하는 건가? 이강인 선수가 태국전에 등장하면 채널을 돌려버리겠다라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사가 눈에 들어와요. 여전히 상처는 남아 있습니다. 아, 그건 제가 라면서 손가락 보호대 손흥민 공손한 사인 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 자, 한 팬분의 사인을 좀 거절하는 손흥민 선수의 영상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한국 팬의 사인 요청을 손흥민 선수가 거절을 했는데 손사래를 친 것에는 이유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24일 날 영국의 스포츠 바이블에서는요, 손흥민이 한 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토트넘 유니폼에 사인을 거부한 이유가 있다. 토트넘 스타 손흥민은 토트넘 레트로 유니폼에 사인하기를 거절했다. 그 이면에는 아주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손흥민 선수는요, 손가락을 다쳤음에도 많은 팬분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손흥민 선수의 인성은 아주 훌륭하기로 소문나 있고 영국 내에서도 그의 공손함과 정중함이 화제를 모을 정도입니다. 특히 손흥민은 런던까지 날아간 팬들을 정성스레 챙기며 많은 미담을 만들어냈는데 왜 사인을 거절했느냐? 지난 2015년 레버쿠젠을 떠나 토트넘에 합류한 뒤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 매우 인기 있는 선수가 되었는데 지난 수년간 그에 대한 기분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왔으며 훈련장에서 스태프들에게 최고급 한식을 선물하고자 최고의 셰프에게 돈을 지불했다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가 지난해 10월 TNT 스포츠와 인터뷰가 끝난 뒤 해설위원들과 악수를 했는데요. 마이크를 내려놓고 양손을 들어 스태프들에게 감사를 전했는데 가장 인기 있는 이 손흥민 선수가 저렇게 유니폼의 사인을 거절한 것은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손흥민 선수는 팬이 보유 중인 소중한 유니폼을 생각하여 사인을 꺼린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유니폼은 바로 1990년대의 유니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아, 제가 그거는 못 해드릴 것 같아요. 제가 망칠 것 같아요. 라고 미안해합니다. 1990년대의 토트넘 유니폼에 자신의 사인을 담는 것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의 손엔 펜이 들려있는데 펜을 위한 다른 기념품에 사인을 해줬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바른 인성을 하고 있는 영상 속에서도 손흥민 선수는 여전히 오른쪽 손가락에 보호대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를 보듬어줘야 하는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여전히 손흥민 선수는요, 손가락을 다쳤고 잘 회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완치되지는 못한 상태라는 겁니다. 만약 이 상태로 태국전에 임하게 되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마음 아파하실지 이해가 됩니다. 더불어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주장의 품격을 이야기한 칼럼도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사실 이 손흥민 선수의 이런 인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사실 이강인 선수가 많이 반성하고 있다. 그러면서 오히려 후배를 먼저 배려했다. 이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언급하며 이강인 선수의 행동이 어린 나이에 누구나 한 번쯤은 할 수 있는 실수였다라고 스스로 정의를 내려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필자의 정의가 매우 중요한데 이강인 선수를 보듬기 위해 손흥민 선수가 자신 역시 어렸을 때 많은 실수를 했다라며 동등한 위치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자신이 이강인 선수를 특별히 보살펴주겠다라고 언급하며 단순히 두둔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강인 선수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돌리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글 안에도 손흥민 선수가 이강인 선수를 얼마나 보듬으려고 했는지 그 품격과 인성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많은 스포츠 팬의 눈높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축구를 잘 모르는 팬들 역시 이번 탁구 게이트와 관련하여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손흥민의 포용으로 일단락된 듯하지만 두 선수와 국민에게는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됐으며 실력만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걸 느낀 소중한 신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말이 있어요. 한 성격하는 이천수가 이강인처럼 선배에게 대들지 못했던 이유가 따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기사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천수 선수의 현역 시절 선배와의 관계가 눈길을 끈다. 이천수의 현역 시절에는 이훈재, 김남일, 이울용, 안정환 등 호락호락하지 않아 보이는 선수들이 존재했다. 특히 이훈재 골키퍼는 당시 강렬한 존재감으로 후배들을 이끌었으며 이울용 역시 은퇴 이후 감독으로 활동하며 카리스마 넘치는 분위기를 자아냈다. 특히 이들은 경기 중 부당한 일을 당하면 참지 않고 카리스마 넘치게 화를 냈으며 육체적인 사태가 벌어졌을 때도 대등한 모습을 보이며 이목을 끌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이에 대해 강한 자만이 살아남던 시절이다.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된다. 저때 선후배 관계가 더 엄격했는데 히딩크가 해결해냈다. 악동이었던 이천수가 순둥이가 됐었던 시절이다. 사실 이강인 선수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다고 할 수 없는 이천수 선수의 성격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만큼 선후배 관계가 굉장히 강렬했다라는 겁니다. 이천수 선수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가장 어려웠던 선배로 안정환 선수를 언급합니다. 함께 출연했던 사람이 너는 정한이 형 어려워하지 않았어? 라고 물어보자 너무 잘생겼어. 정말 자신은 운동선수의 얼굴을 하고 있고 축구만 했는데 안정환 선수는 당시 광고도 찍고 외모가 정말 남달아 너무 부러웠어. 그래서 말 걸기도 불편했으며 난 정한이 형한테서 나중에 대해서 얘기했어. 얼굴 때문에 불편했다고. 정한이 형도 나도 네 얼굴이 불편해 라고 했어. 라면서 빵 터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친구처럼 가까워지는 선후배 사이인데 이강인 선수의 사태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더불어서 8살 차이가 난 안정환 선수의 수발을 들었던 조원희 선수가 말하는 이 국가대표 선수단의 위계질서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재조명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 당시 때 딱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처럼 비슷한 나이 차이가 났었던 조원희 선수는요. 제가 안정환 선배님과 8살 차이가 난다. 감히 쳐다도 볼 수 없는 대선배였다. 항상 저녁 8시가 되면 간식을 먹는다. 간식은 각자 먹고 싶은 걸 가지고 오게 되어 있는데 그때 선배 두 분이 네가 가져와 라며 티격태격 하다가 나를 불렀다. 그러면서 제가 간식을 가지고 온다. 그런데 이 숙소에 벨을 눌러도 문을 안 열어줬다. 안에서 네가 열어 라며 티격태격하고 있었던 두 선배였다. 그러면서 대선배 안정환을 위해 해외에 나갈 경우 입국 수속부터 게이트까지 알려주는 매니저 역할까지 했다. 내가 안정환 선배님과 8살 차이가 난다. 정말 깍듯하게 대했다. 대선배와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를 직접 설명했으며 심지어 안정환 선수는 이런 조원희 후배를 위해 현금 300만 원을 용돈으로 주며 각자의 방식으로 선후배를 챙겨줬다라고 합니다. 참 보고 배워야 하는 문화가 아니냐. 그 시절이 그립다.
이런 반응들이 이번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 사태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이미 라디오스타를 통해서 다 방송이 됐었던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안정환 선수가 제2의 이강인 사태가 일어났다라며 굉장히 분노를 느꼈습니다. 왜였을까요? 또 하극상이 벌어졌는데요. 왜 니들 마음대로 판단해라면서 뭉쳐야 찬다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 후배들에 대해 따끔한 질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극상에 분개함을 느꼈다. 알고 보니 전지훈련 기간 중에 두 선수가 개인의 판단으로 자리를 바꾸면서 안정환 선수가 굉장히 분개함을 느끼게 된 겁니다. 전반전이 끝나고 안정환 선수는 왜 지시도 안 했는데 너희 마음대로 바꿨냐? 라면서 굉장한 일침을 가하게 됩니다. 안정환 선수도 여전히 후배들에게 따끔한 선배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강인 선수의 사태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좀 이해가 가시지 않습니까? 최근 이 안정환 선수가 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수익으로 벌써 2억 원까지 기부를 했는데 이 안정환 선수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했었던 이야기가 다시금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에 대해 입을 열게 된 거죠. 내용을 보면 안정환 선수는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여러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이강인 선수였다라면 나도 이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다. 좋은 팀과 좋은 리그로 넘어가 활약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이강인의 스타일상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든다. 여기에서 이강인 선수의 스타일은 아마 경기 운영적인 면도 있겠죠. 근데 혹자들은 여기에 성격도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냐 이러한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보인다면 더 이상 좋을 게 없다. 약점이라고 평가받았던 피지컬도 이강인 선수는 극복을 해내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면서 굉장한 칭찬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이러한 말을 해요. 나도 선배들에게 많은 지적들을 받아왔었던 선수이다. 사실 그 당시에는 기분이 나빴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 그 충고가 곧 기억이 나곤 한다. 선배로서 나도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나도 예전 같으면 이강인 선수의 스타일을 좋아했을 것이다. 하지만 공을 많이, 그러니까 볼 점유율이죠. 볼 점유율이 너무 개인적으로 높다라는 건 팀워크에선 좋지 않다라고 해요. 그것만 1초라도 줄인다면 더 세계적인 스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당시 때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던 부분에 대해 이 안정환 선수가 엄청난 비판 세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강인 선수 엄청나게 호평을 받았었거든요. 하지만 이 하극상 논란이 터지고 나자 이강인 선수가 저렇게 볼을 많이 점유하고 특히 지적받는 개인적 드리블, 이 개인주의 성향에 대해서 이 안정환 선수가 많이 느끼고 있었던 게 아니냐. 사실 안정환 선수의 이 월드컵 때의 모습까지 기억하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안정환 선수도 이 개인 플레이를 많이 했던 선수지만 월드컵 때 비로소 팀워크를 만들면서 이 이탈리아전에서 엄청난 역전승을 거둬냈던 골든볼의 주인공 아닙니까? 이 안정환 선수가 돌이켜보면 어떻죠? 이 조원희 선수 후배에게 굉장히 깍듯한 대접을 받았고 이제는 자신이 이강인 선수에게 조언을 하는 그런 입장이 되었는데 이번 하극상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이강인 선수에 대해 했던 조언이 후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이강인 선수가 사과를 하고 일단락 됐지만 지금 제가 여러 번 언급드렸던 이 월드컵 스타들 홍명보, 안정환, 김남일 자 이런 선수들이 이강인 선수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까요? 자신 때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진 것이고 이것을 잘 보듬은 손흥민 선수가 대견할 겁니다. 하지만 이강인 선수의 저런 개인적인 축구 플레이는요. 팀워크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그 개인 플레이가 이제 와서 보니 이강인 선수의 성향과 성격에서 나온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이 안정환 선수의 과거 조언을 통해서 많은 부분이 입증되고 있다라는 의견들이 속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 정말 이강인 선수의 사태를 징계 없이 그냥 덮는 것이 맞을까요? 물론 유튜버들이 가짜 뉴스를 쏟아내면서 이강인 선수에 대한 비판을 하는 건 매우 잘못되었습니다만 지금 같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소신 발언을 하는 게 과연 틀린 일일까요?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이 댓글들이 이강인 선수의 영상에 최소 900개, 1000개씩 달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도 지금과 같이 똑똑하고 현명한 의견 댓글 내용들 매우 궁금하니 많이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